아직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고3 수험생까지 무더기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데 가족이나 지인 모임이 원인이었습니다. 우려했던 수험생 감염이 발생하면서 교육계가 초비상입니다. 소속 고등학교가 폐쇄됐고 병원에도 수능 고사장이 차려지게 됐습니다. 경기도권 야생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면서 인접한 충북이 유입을 막으려고 대형 드론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메일이나 모바일 시대, 적자가 나는 지역의 소규모 우체국들이 속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청주에서 또 3명이 코로나19에 추가 감염돼 하루 만에 충북에서만 확진 환자가 11명 늘었습니다. 가족과 지인 모임을 통해 집단 감염, N차 감염이 무더기로 발생했는데 고3 수험생과 영유아도 있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고3 수험생이 포함된 일가족 4명 집단 감염에 이어 청주에서 또 3명이 확진됐습니다. 앞서 천안 모임에 갔다 감염된 50대 남성의 지인 1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 이들은 사흘 전 오창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부인과 수험생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한꺼번에 확진된 데 이어 N차 감염으로 이어진 겁니다. 부산 고향집을 다녀온 청주의 일가족 5명 가운데 30대 여성과 영유아 자녀도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외국에서 들어와 자가격리가 해제된 가족을 만나러 지난 주말 2박 3일 부산에 머물렀습니다. 먼저 감염된 부산 확진 환자는 격리 해제 직전 별도의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다녀온 배우자와 다른 자녀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됐습니다. 제천에서도 인천에 사는 가족이 포함된 김장 모임을 통해 초등학생 손자 등 일가족 4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단 하루 만에 11명의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충북의 누적 확진 환자는 239명. 이달 들어 한 달 동안에만 벌써 49명이 확진됐는데 도내 전체 발생 수의 20%를 넘긴 겁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이제 이렇게 밀접하게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다 보니까 날씨로 인해서 그 영향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지난주 기도원발 집단 감염이 일었던 음성군의 경우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고 제천시도 충청북도를 통해 행안부에 조정을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수능 시험이 불과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3 수험생이 확진되면서 해당 고등학교가 임시 폐쇄되는 등 교육당국이 초비상입니다. 병원에도 수능 고사장이 차려지게 됐습니다. 심춘만 기자입니다. 다음 주 대입 수능을 앞둔 청주의 한 고등학교. 분주해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교정은 텅 비었습니다. 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고3 수험생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교육당국이 즉각 등교 중단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아예 학교에 진료소를 차리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160여 명을 상대로 검사를 벌였습니다. 학사생들은 지금 대부분 다 했고요. 학교는 다 방역 소독을 다 이제 지금 한 상태고요. 다음 이거 수능 볼 때까지 원격 수업입니다. 우려했던 수험생 확진 소식에 교육당국은 청주의료원 3개 음압병실에 수능 고사장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또 시험이 치러지는 청주와 충주, 제천과 옥천 등 4개 시군에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한 곳씩 추가 설치하고 충북 전체 33개 일반 고사장에도 별도의 교실을 확보해 시험 당일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난 수험생을 격리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고사장마다 보건교사 1명을 포함해 예년보다 150여 명 많은 2,841명의 감독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험생용 책상 칸막이 설치와 일반 시험실과 별도 시험실 위치와 이동 동선 등도 점검하였습니다. 올해 충북도 내 수능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1,670명 적은 12,294명. 이 가운데 확진자는 1명, 그리고 22명이 자가 격리 중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내 음성군과 진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달리 적용된다는 저희 MBC 보도와 관련해 진천군이 거리두기 상향 적용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도로를 사이에 둔 공동생활권이면서도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음성과 진천의 방역 조치가 다른 충북 혁신도시 상황에 대해 송규섭 진천군수는 음성군이 시행하는 1.5단계에 준하는 거리 두기를 충청북도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음성군에 괴산군이 마스크 2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괴산군은 지난 3월 장현면 오가리에서 1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웃인 음성군이 손세정제 8,000개를 지원해 큰 도움이 됐다며 음성군의 코로나 극복을 응원하기 위해 마스크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음성군이 수해를 당했을 때도 응급구호 키트와 복구 인력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부 3군 이모선 국회의원이 의료진에게 침을 뱉는 등 고의로 코로나19를 감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 의원은 고의로 의료인을 감염시키는 행위를 해도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 등 기존 법률을 적용해도 재판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제재 효과가 미미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침을 뱉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권 야생철새 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면서 인접한 충북도 비상입니다. AI 유입을 막으려고 드론까지 동원됐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독약을 실은 대형 드론 5대가 잇따라 이륙합니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강가 갈대숲에 소독약을 살포합니다. 충주시가 최근 도입한 가축 방역 드론입니다. 미리 좌표를 찍은 지도를 따라 한 번에 10리터를 싣고 10분 동안 비행합니다. 야생 철새들의 이동이 잦은 강가나 좁은 농장과 농장 사이 소독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특히 방역이 벌어진 곳에서 3km 떨어진 경기도 용인 청미천 지류에서 발견된 죽은 철새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면서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달 정도 더 빨리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전월에 비해서 약 9배 정도 증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야산 쪽 인근으로다가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드론만한 방역 장비가 없습니다. 이번 방역에는 코로나19 거리 소독에 몇 차례 도움을 준 자원봉사자들도 자신들의 드론으로 참여했습니다. 익숙한 조종 방법을 통해서 넓은 지역과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을 저희가 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용인 청미천 항원 검출로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남한강과 중점 관리해야 하는 충주 지역 농가는 58곳. 충청북도는 철새 출현이 잦은 미호천과 보강천, 남한강 6개 지점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낚시나 산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이시종 도지사는 전념하는 힘이 있으면 바위도 뚫는다는 염력 철암의 자세로 내년에도 1등 경제 충북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시종 도지사는 어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코로나19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충북형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미국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춘 연구 용역과 TF 구성 등으로 선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근 화두가 되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시지를 많이 이용하면서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손편지 쓸 일이 거의 없죠. 이런 추세는 우체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적자를 이유로 지역의 소규모 우체국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을 기자입니다. 남한강 둔치에 자리 잡은 중앙탑 우체국. 마을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편지 소포를 붙이거나 입출금 등을 위해 자주 이용하던 곳이지만 지금은 텅 빈 건물만 남았습니다. 적자인데다 6km 정도 떨어진 신도시에 우편 취국국이 신설됐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문을 닫은 겁니다. 아쉽지 그럼. 몇십 년 여기 했는데 가기만 하면 금방금방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머니까 거의 이제 안 가다시피 하는 거지 우체국은. 청주의 또 다른 우체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오는 2023년까지
전국 우체국의 절반가량을 줄이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충청권 우체국 250여 곳 가운데 100곳이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청주와 충주 등 3곳의 우체국이 이미 문을 닫았고 제천, 음성 2곳도 올해 말까지 폐국이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20분은 걸린다고 걸어가는데 구르마에다 뭐 끌고 거기 가서 붙이려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왜 없어지는지 우리는 모르죠.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주민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마스크 판매와 긴급 생계 자금 배송 같은 우체국의 공공 서비스가 강화되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적자 부위를 다 나라에서 메꿔주잖아요. 근데 왜 주민들을 위한 우체국 업무는 왜 없어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공무원 노조도 폐국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폐국 대상 우체국 가운데 서민과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많아 주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체국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적자라고 해서 조직을 없앤다고 하면 가장 불편을 겪는 게 국민분들이잖아요.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소방서나 경찰서나. 단순한 우편 업무를 넘어 농촌 지역의 기간 서비스 업무를 맡아왔던 우체국의 줄 폐국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주민의 생활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마을 경로당 노래방 기기 설치에 특정 업체 납품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는 영동군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영동경찰서는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모 영동군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군의원이 청탁을 받고 마을 이장들에게 권유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본인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동군은 지난해와 올해 경로당 76곳에 노래방 기기를 보급했는데 특정 업체가 절반이 넘는 곳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모비스 등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충주 지역사회가 노사 상생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과 유한킴벌리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충주시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어제 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량기업 유치와 향토기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성장을 이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쟁점이나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됩니다. 청주시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주거지역과 충북선 철도 사이 경관 녹지 1.8헥타르에 내년 6월까지 국도비와 시비 18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주변에 나무를 촘촘하게 심어 미세먼지가 주거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도시숲 확충은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고 청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진천군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에서 경영성과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인구 8만 8천여 명으로 군 개명 이후 125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진천군은 인구 증가율, 청년 유입 비율 등 인구 활력 영역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취업자 수 증가율, 산업단지 100% 분양 등 경제 활력 영역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자치연구원은 진천군은 매년 인구, 산업, 고용 성장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지방 발전의 롤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주시가 2022년 말까지 상당구 영운동과 흥덕구 오송읍, 복대동, 가경동 등 6곳에 913억 원을 들여 국민체육센터를 추가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다목적 체육관과 6, 7개 레인의 수영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영운동 국민체육센터는 내년 말, 나머지 5곳은 2022년 말에 완공됩니다. 청주에는 현재 청원구 내수읍과 상당구 월호동 2곳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단양군이 체류형 관광도시 미래 100년 등 2021년 군정 5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단양군은 최근 관광 트렌드인 꽃과 조명을 활용한 새로운 시설 개발 등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한 디캠프, 중앙선 폐철도, 울산지구 민자 유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항구적인 수해 복구, 활력 있는 지역 경제 등을 과제로 정했습니다. 한편 단양군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23.5% 증가한 4,712억 원으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천시가 관광 홍보 영상에 서울특별시 제천구라는 자막을 넣어도 되는지 서울시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제천구라는 문구는 다음 달 중앙선 원주 제천 복선절철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56분으로 몰라보게 좋아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했으나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법률 조언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제천시는 서울시와 우호 협력도시 협약을 했고 서초, 동대문, 성북, 용산구와는 자매 결연 관계에 있습니다. 요즘 주된 화제 중에 하나가 집값인데요.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 중인 세종에서는 아파트를 두고 민심까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놓고 중마고우 사이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요즘 세종시 공직사회 최대 화두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입니다. 세종의 아파트를 소유한 공무원에게는 가벼운 얘기거리지만 세종시에 집이 없는 공무원은 남모를 박탈감까지 느낀다고 말합니다. 안 좋죠. 불편하죠. 기존에 계신 분들은 아파트도 있고 계속 그 얘기가 매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말만 믿다가 아파트 매매값과 전세값 모두 급등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무주택자를 일컬어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전세로 살면서도 나도 이제 열심히 돈 모아서 하면 나중에 집 사야지라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모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온도차도 존재합니다. 세종시 조성 초기에는 중심 지역이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했지만 최근엔 행정수도 이전 호재와 맞물려 집값 이슈가 점차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정체됐던 가격이 이제야 반영됐을 뿐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워낙 저렴했잖아요. 여기는 진짜 10년 전보다도 거꾸로 분양가보다도 밑으로 갔었거든요. 뛰는 집값에 법적 분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에게 시세 차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아파트 계약금 일부를 빌렸는데 매매 가격이 급등하자 원금만 돌려주기로 하면서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요동치는 집값에 행복도시가 결국 집을 가진 사람만 행복한 도시가 되는 건지 씁쓸한 세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올해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아 지역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충북학 포럼이 충북학연구소와 충북새마을의 공동으로 오늘 27일 열립니다. 학계 전문가와 김양식 충북학연구소장, 김준식 충북새마을의 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새마을운동의 전개 과정, 충북새마을운동의 특징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방청 인원은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유튜브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공개합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모금을 시작합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61억 원으로 77억 원을 모금한 지난해 90% 수준입니다.
모금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불황이 길어지고 있어 캠페인 기간 열흘 단축하고 목표액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을 통해서도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와 충북진로교육원이 코로나19에 따른 맞춤형 원격 진로교육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손세균을 통한 감염병 이해와 예방이라는 주제로 주성고 등 청주 지역 3개 고등학교 70여 명에게 실습 교국 박스를 제공하고 세균 배양과 현미경 관찰 등의 교육을 줌을 통해 쌍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음성군 의회가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응급구조사 전문 인력 양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음성군 의회는 충북 3개 권역 가운데 음성이 포함된 충주 권역에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나 대학이 없다며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해 관내대학 학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3년 국립소방병원 개원을 앞둔 만큼 지역에서 키운 전문 인력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12월 충주시 산청면에 들어설 치매 전담형 공립노인 요양시설의 설계안이 선정됐습니다. 충주시는 설계 공모전에 접수한 6개 작품 가운데 치매 전담형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고 관리적 측면까지 고려한 이솔 건축사 사무소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원 70명인 공립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은 옛 산천 면사무소에 들어서며 70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제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예정됐던 주민설명회와 집회가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제천시는 타 지역 접촉자로 60, 70대 부부와 초등생 손자 등 가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어제로 예정했던 천남동 폐기물 매립장 사업자의 주민설명회와 반대 대책위 집회가 예방 차원에서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업자가 천남동 일대에 3번째로 시도하는 폐기물 매립장 사업은 환경 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가 감독 선임에 앞서 조성환 두산 베어스 수비 코치를 영입하기로 하는 등 코치진을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성환 코치는 롯데 자이언츠에서 2루수로 활약했고 해설위원을 거쳐 지난 2018년부터 두산 베어스 1군 수비 코치를 맡았으며 한화에서의 보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정밀철 단장이 귀국하면 감독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고 기존 외국인 선수와의 재계약 여부도 매듭질 예정입니다. 충북농업기술원과 충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복숭아즙을 활용한 젤리 제조법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